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는 사람에게조차 이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약점을 가리는 방패이자 결정적인 순간 적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산의 편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를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식, 건강, 돈, 인간관계, 그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이곳에 그 단어를 적어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고민은 이미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 다산 선생님이 건네는 지혜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하고 문명이 개벽하였으나 사람 사는 이치는 털끝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축복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육체는 쇠락하고 자식은 부모를 짐으로 여기며 평생을 바쳐 맺은 인간관계는 사소한 이익 앞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노년을 건너기 위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서늘한 경고를 하나 하려 합니다. 재앙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입에서 옵니다. 구하지 문이라 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입니다. 젊은 날의 실수는 만회할 시간이라도 있지만 60대와 70대의 입을 잘못 놀려 닥친 재앙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비참한 말년을 확정짓는 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입이 찢어져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비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이것은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기 위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귀를 열고 뼈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진 진짜 재산의 규모를 자식에게도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믿으십니까?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면 그들이 효도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했습니다.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식에게도 그리고 늙은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고 병든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줄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너희들 것이다라는 생각에 혹은 자식이 사업이다 결혼이다 읍소하는 통에 자신의 곳간 열쇠를 너무 일찍 넘겨버립니다. 혹은 내가 이만큼 있으니 걱정 말하며 재산 규모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고 미래의 유산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저 돈이면 내 빚을 갚을 텐데, 저 땅을 팔면 아파트를 살 텐데.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자식의 경제적 계획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온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썼습니다. 큰 것만이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여 소송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돈을 다 내어준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며 용돈을 구걸하는 처지가 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서럽습니다. 그 서러움은 뼈에 사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을 다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인지,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정확한 내막은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찾아와 울어도 여러분의 노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는 절대 허물지 마십시오. 나도 늙었을 곳이 많아 여유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경제권이 역설적으로 자식들이 여러분을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효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끝까지 부모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곳간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계십시오. 두 번째, 과거에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와 남에게 베푼 은혜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지나온 삶을 인정받고 싶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집니다. 술 한 잔에 혹은 분위기에 취해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남들이 모르는 치부, 혹은 배우자나 가족의 비밀을 타인에게 털어놓곤 합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뭐 어때라며 말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절대 금해야 할 행동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구여병이라. 입을 병막에 막듯이 꽉 닫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뱉은 그 과거의 비밀은 듣는 이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안주거리에 불과합니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쥐고 비웃을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의 인간관계는 미묘합니다. 오랜 친구라 해도 질투와 시기가 숨어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털어놓은 왕년의 실수나 집안의 부끄러운 비밀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점잖은 척하더니 젊어서는 개차반이었더구만 하는 식의 조롱을 왜 자초하십니까? 또한 남에게 베푼 은혜 역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는 말은 그동안 쌓아온 공덕을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베푼 것은 물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입으로 생색내는 순간 상대방은 고마움 대신 부채감과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배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은 없으며 비밀은 반드시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기사불밀 즉해성이라 했습니다. 일이 비밀스럽지 못하면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파란만장했어도 그것을 훈장처럼 떠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도덕적 결함 혹은 나무새스런 가족사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찜입니다. 그것을 공유한다고 해서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격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신독의 자세를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 말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나의 과오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스스로 반성하며 남은 생을 정갈하게 다듬는 것. 그것이 어른의 태도입니다. 타인의 입을 통해 나의 치부가 세상에 떠돌게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여러분의 과거를 덮어주는 가장 안전한 이불입니다. 세 번째, 타인에 대한 비난과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아지고 섭섭한 일도 늘어납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친구의 자랑이 꼴사납고 정치하는 놈들의 행태가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모이면 남 욕을 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누구는 어떻더라며 평가질을 합니다. 멈추십시오. 당장 그 입을 다무십시오. 여러분이 내뱉은 그 비난의 화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반드시 여러분의 등 뒤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친구일수록 그들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정하게 속으로만 삼켜야 합니다. 내 친구 그 녀석은 돈은 많은데 자식 농사는 망쳤어. 우리 며느리는 싹수가 노래. 이런 말을 듣는 상대방은 겉으로는 맞장구 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분을 남험담이나 하는 옹졸한 노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다 소용없다. 남을 깎아내려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격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포용과 침묵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허허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여유. 뻔히 보이는 얕은 수에도 속아주는 척하는 도량.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즉 호불호를 너무 투명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하기 불편해합니다.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60대 이후에 만든 적은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외롭게 만듭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어 해소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사귀고 다스리고 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수양입니다. 거경, 즉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남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말 외에는 어떤 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향기롭지 않다면 차라리 입을 닫아 악취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오늘 저는 다산정약용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3가지 침묵을 권했습니다. 첫째, 나의 진짜 재산을 숨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숫자는 힘이지만 드러난 숫자는 표적이 됩니다. 당신의 주머니 사정을 세상이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생명줄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나의 치명적인 과거를 묻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지나간 과오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릴 날카로운 칼날을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침묵만이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비난을 삼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비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겨눕니다. 남을 깎아내려 얻는 우월감은 찰나일 뿐이지만 삼켜낸 침묵은 당신의 거대한 인격이 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늙어가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공이자 카리스마입니다. 떠벌리는 자는 가벼워 보이고 침묵하는 자는 태산처럼 무거워 보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은 입이 아닌 등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구절절 설명하고 변명하고 자랑하는 입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만으로도 자식과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어른이 되십시오. 입 밖으로 나온 비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겨눕니다. 남을 깎아내려 얻는 우월감은 찰나일 뿐이지만 삼켜낸 침묵은 당신의 거대한 인격이 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입은 무거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3가지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각오로 입술을 굳게 다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의 내면에서 단단한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남은 생을 엄중하고 고요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열어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것을 침묵으로 지켜냄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하죠.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3가지 비밀이 거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